누구지? 소연이 안 왔고 서빈이가 정화여고지? 네. 선생님 아까 앞에 좀 많이 못 들었나? 안녕하세요 앞에 그거 들었지? 지금 이렇게 영상 지금 다 찍고 있거든요 선생님? 네. 약간 늦게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가 누구 왔냐면 여기 선생님 여기 친구하고 3번이가 늦게 와가지고 출석부. 제가 안 뽑았어요. 제가 네네. 여기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일단 선생님 켜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추석부 일단 뭐 지금 없어도 되지 않나요? 네. 맞죠? 저 아는 애가 소연이라는 학생하고 준이 원래 못 온다고 했고 2명 안 왔고 딴 애들은 잠깐 확인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네, 준이, 소연이, 한명 전, 얘가 유빈이 왔니? 유빈이 안 왔죠? 유빈, 그치? 나는 3명. 유빈이, 소연이, 준이 없어. 일단 저는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됐죠. 대신에 지금 그 밑에 있는데요. 네. 혹시 오면 좀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애들이 많네요. 할만해? 수원 2번째인 사람. 수원 2번째예요? 한 바퀴 다 돌았어? 왜 드는 거야? 다 먹어서? 네, 분발합니다. 여러분들 그 선행을 하기로 마음 넣으셨잖아요. 근데 어차피 단기 속성으로 이렇게 존나 빨리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깊이가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코칭 시간 때는 문풀을 위주로 할 건데 제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결국 응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질문을 던질 건데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요즘 우리 출석부를 누구 안 온지는 아는데 이름 확인차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강우가 누구예요? 정원이? 정원이 왔고 서빈이? 재현이? 근데 어떻게 오는 거야? 경주고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차 타고? 진짜 경주에서 오는 거야? 아니면 대구 사는데 그냥 경주로 가는 거야? 경주에서 온는 거야? 뭐지? 역시 그건 현실이 아닌데 빨리 외우시죠. 경주에서 온다는 거죠? 한 명 더 있었는데 서윤이? 경상여고도 멀 텐데. 아 그래요? 이찬이. 윤도? 준혁이랑 친구예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이도 경주예요. 순신고가 있어. 초등년 대구 근처에 초등년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 학적부로 확인해봤는데 레벨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 하위권이면 깊이 하면 안 돼? 해야겠죠, 내 생각에. 어차피 깊이가 더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 쳐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자랑 타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혹시 기말고사 1등급 손? 아무도 없네요. 자, 6월 모의고사 1등급 손 수학만 따지시면 됩니다. 2명 이렇게요. 아니다.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또 공개 처형이 되니까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수업을 해볼 건데 몇 번까지 하셨나요? 개념만 했나요, 설마? 그건 아니죠. 좀 있으면 저랑 약속했는데 몇 번까지 하셨어요? 네. 예? 저한테 또 넘기셨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1, 3번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2번, 4번은 풀리시나요? 이 정도는 코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못 풀면 여기 나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있으면 뒤로 손을 좀 들어주세요. 원래 가서 어차피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2번, 4번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이 5번부터 원래 승배쌤이 7번까지 해주시기로 했는데 5번 안 했다 이 말이죠. 로그도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다 할 수 있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배웠을 거 아니야. 지금 배우는 1시간 동안 내용이 기억이 나나요? 나요? 지수가 뭡니까? 저희 친구 말고 지수가 뭐야? 지수가 뭐예요? 퀴즈 한번 할까요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할까요? 자, 문제 나옵니다. 두 분은 유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의 폭격 대상이 될 거니까 그렇다고 나가면 안 돼요. 아시겠다? 일단 볼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애가 있고 A의 4승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애매하게 가볼까요? 애매하게 가지 맙시다. 16이라고 할 때 우리 승배쌤이랑 할 때 이렇게 배우셨죠?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맞다 아니다. 안 배웠잖아. 혼자 배운 거 아니야? 맞죠? 배웠죠? 배웠을 거 아니야? 이거 맞아야지. 틀려? 틀려? 느낌상 지금 약간 하위권 친구들 뭔가 틀렸을 것 같아. 왜? 이걸 안 틀렸으면 제가 문제를 내겠어요. 맞죠?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요? 작으니까 공수 같이 있어요. 공수도? 네. 같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우리 지수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웠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놓치고 있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수를 조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A는 0보다 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문자라고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생겨요. 얘가 이렇게 fx로 돌아왔으면 이제 문제가 바뀐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야 된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풀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걸 하면 돼.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오늘 할 문제 중에서 분명히 교육청 킬러 문제들도 들어있거든요. 제가 교재를 훑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것까지 같이 뚫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냥 여러분 보고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멘트를 달아주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 건데 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러면 몇 번부터 하면 되나요? 5번부터 하면 돼요? 3번은 했고 4번은 했고 자, 5번부터 하면 되나요? 5번도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 분수 이렇게 제곱근 형태가 나오면 뭘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끝나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풀이법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6번부터 제대로 해봅시다. 6번 일단 지금 제가 시간을 1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오케이? 풀었다. 자, 돌아다닐 테니까 풀고 계세요. 확실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 우리 지금 필수 유형 문제 위에 거 뭔가 표시 달려 있는 문제가 있고요. 밑에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푸셔야 되는 문제들이야. 근데 오늘 다 풀고 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이 코칭 시간 문제풀이 타임으로 1시간인데 그때 테스트도 쳐야 되고 테스트 풀이도 해야 되고 요거 숙제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풀 거니까 혹시 안 풀리시면 그 시간대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요런 쉬운 문제들은 그냥 제가 말로만 표현하고 넘어갈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특강을 못 쳐내요. 사실 여러분들 그 10일 안에 수원을 끝내는 건 불가능입니다. 방문단은 사기 집단이. 원래는 깊이 있게 10일 만에 못 끝내는 게 맞아요. 해보셨으니까 알까요? 맞아요? 제가 지금 고등수학만 한 7, 8년째 하고 있는데 7, 8년째 하고 수능 문제들을 다 맞추고 해도 저도 새로운 형태의 유형이 등장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빡빡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지수로그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직관이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하지만 깊이를 빼지 않을, 아니, 깊이를 넣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알겠죠? 깊이는 가져가 돼. 우리가 최대한 빨리 쳐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 테니까 일단은 6번부터 풀어볼게요. 6번 풀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 좀 분위기에 좀 처져 있잖아. 제발 우리가 대답을 열심히 해줘야 우리 다른 친구들도 용기를 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죠? 그냥 맞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12에 11승을 A, B로 표현하래요. 맞아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작은 단위로 쪼개야 돼요. 12를. 그러면 12를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 그럼 12에 11승이라는 게 사실 뭐랑 같습니까? 2에 22승 곱하기 3에 11승.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A랑 B로 걔네들을 맞춰줄 수 있다고요. B도 조금 튜닝을 해야 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2의 6승은 B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여러분들 풀 수 있다고. 맞아? 간단한 문제예요. 오케이? 자, 우리 7번 문제를
7번 문제, 8번 문제 같은 문제라서 제가 그냥 8번 문제를 해설해 드릴게요. 알겠죠? 8번 문제 조금 더 어렵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3제곱근 5의 10승은 3분의 1승이라는 애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여야 돼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초행이니까. 맞아? 이해돼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제가 1분 줄 테니까 지금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이쪽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할 겁니다. 어떤 수가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 어떤 숫자가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라는 소리는 어떤 숫자에다가 몇 승을 하면 n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자연수가 된다는 소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수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보이면 지수가 무슨 화가 되게끔 분수화가 되게끔 우리 표현을 바꾸셔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숫자 뭐라고 하신대요? 5의 9분의 10승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5의 9분의 10승이란 애를 몇 승하면 n 제곱을 하면 맞아요? 뭐가 나온대요? 자연수가 나온다는 소리라고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당연하지 왜 이렇게 느껴지나요? 네. 반응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아니, 앞에서 뭐라고 배우셨나요? n 제곱근에 대해 그냥 n 제곱근 뭐래? 설명해볼까요? n 제곱근이 네, 이렇게 쓰면 n 제곱근이야. 이렇게 쓰면 n 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원래 제곱근의 출발부터 좀 다시 제가 설명해주면 x 값이 몇입니까? 불만이죠. 맞아요? x 값이 몇입니까?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제곱근 개념이라고요. 근데 얘가 근이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 근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제곱근이라고 설명한다고. 무슨 뭘 제곱근? x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도와줘. 뭐라고 해야 돼? x는 7.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러면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해야겠죠. 우리 여기서 원형이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뭐 하면 7제곱하면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4가 나온다는 소리라고요. 그럼 이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숫자를 봤을 때 얘를 n제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에 있는 숫자가 지금 5의 9분의 10승이잖아요. 거기다가 n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의 9분의 10승에다가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잖아. 그냥 지수끼리 곱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맞아요? 맞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 겁니다.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얘라는 애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에서 빠져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메꿔주면 된다.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가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n이 뭐여야 돼? 9의 배수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바뀐 거야. 2부터 100까지 해서 9의 배수를 세세요로 바뀌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아까 제가 설명했던 무언가 n제곱근이라는 거에서 뜻을 몰라요. 오케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를 판단을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인지됐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 자연수가 된다고. 그러면 얘네가 무언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이 등장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커스는 지수에다가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아? 이해돼요? 그러면 제가 문제 좀 바꿀게요. 잘 들어야 돼. 우리 경주고 친구 한번 시켜볼까요? 시키지 마요. 시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손을 좀 들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 많이 눈빛 좀 보내던가 이거 이렇게 하던가 그럼 제가 안 시킵니다. 아시겠죠? 자, 용이가 해볼까요? 용이가 해볼까요? 4에 n분의 6승이라는 애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 뭐여야 되나요? n의 개수 좀 찾아주실래요? 우리 방금 했어요. 얘가 뭐가 되면 된다고요? 그러면 1, 2, 3, 6 선생님 4개네요 하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왜냐하면 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죠. 얘는 사실 뭐야? 2의 제곱처럼 바라봐요. 그래서 문제를 바꿔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적용했던 논리가 그대로 통한다고.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n이 뭐가 되면 돼요? 1, 2, 3, 6, 12가 되는 거죠. 12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5개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되세요? 소리 1, 2, 3, 4, 6, 10이네요. 소리 맞냐?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도 논리는 한계라고. 얘가 뭐가 되는데? 자연수가 되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8번 문제는 해결이 됐을 거야. 8번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처음 하기에는요. 정말 근데 특강이라고 해서 진짜 단순 연상 같은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학교 들어가서 하루 이틀이면 연습할 수 있어. 내 말은 여기서 깊이를 가지고 가야 선행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야. 수월하게? 선행의 의미? 수월하게? 그러면 연산만 졸라 열심히 해서 가면 나중에 수월할 거야. 언니 오빠 있는 사람 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 지금 혹시 예를 들어 지금 대학을 갔다. 최근에 갔다. 손. 없나요? 손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안 맞네요. 자, 여러분들이 깊이를 더하지 않게 되면 목표가 여러분들이 내신이 1등급인가요? 그거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달라요. 좀 더 나아가서 수능에서 실제로 100점을 맞는 사람이 전국에서 몇 명이나 될까? 만 명? 만 명이 안 됩니다. 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히 작아요. 1000명이 안 됩니다. 수능 만점이다. 그러니까 수학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미적분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그러면 미적분의 기본도 수원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자유롭게 써져야 돼요. 이게 도구야, 도구. 지금 도구를 새롭게 도입하는 건데 망치질 내가 알려줄게. 지금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못하면 우리가 집을 못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표는 이거야. 선행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딱 한 개거든요. 다음번에 또 한 번 학습할 거 아니야. 그때는 기본적인 논리는 장착된 상태에서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납득돼요? 그러면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필수형 9번부터 해봅시다. 9번을 풀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볼 건데 지금 시간상 제가 이제 많이 못 드리고 이제 한 45초씩 줄게요. 알겠죠? 자, 해봅시다. 지금
지수만 배운 거지 저 시간. 요거 어때? 그냥 학교 보면 안 돼? 학교 보면 안 돼. 배웠던 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만합시다. 자, 지금 다 풀어서 할 거야. 해야지. 본 참이야. 이게 똑같네. 너네 당근마켓 팔라고? 왜? 나 알겠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수학이라는 게 뭔지 좀 잠시 이야기할게요. 자꾸 첫날이라서 말이 좀 길어요. 왜냐면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뇌당할 준비를 좀 하시고 알겠나요? 그러면 수학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문제 많이 풀면? 그럼 용이야. 문제를 3만 문제 풀면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을 해요? 해요? 그럼 1등급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모의고사지만 우리가 어떻게 2를 찍으셨어요? 그냥 많이 해서? 많이 해서요? 그러니까 자, 한 가지 딱 설명하고 볼게요. 우리가 1, 2, 3, 4 등급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요 밑에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1, 2, 3, 4 등급이 있을 건데 자, 퀴즈입니다. 우리 지금 정규반 애들은 제가 이 퀴즈를 한 적이 있어요. 자, 1, 2등급 간의 실력 격차, 그 다음에 2, 3등급 간의 실력 격차, 3, 4등급 간의 실력 격차, 그 다음에 만점이 있겠죠? 얘네 사이의 실력 격차 1, 2, 3, 4번 1, 2, 3, 4번 중에서 어디 격차가 제일 클까요? 퀴즈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완전 1등급?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여기랑 여기 차이보다 여기랑 여기 차이가 더 심해. 그러니까 얘네들도 느낄 거야. 지금 뭔가 1등급에 도달했는데 그 이상의 수준을 절대로 뭔가 벽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을까요를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 2등급대에 도달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고민하면 돼. 지금 뭔가 내용이나 컨텐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온지랄 다 해봤거든요. 라떼도 저도 재수했는데 이렇게 막 가방 메고 현우진 선생님 대치동 현장 강의 이렇게 아줌마들이랑 같이 기다려가지고 들어봤어요.
근데 성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보조제여야 돼. 근데 여기에 맹신하셔가지고 몸을 갖다 던지시면 안 돼. 학문당이 알아서 해주겠지. 안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돼요. 나중에 와가지고 성적이 나오고 나서 후회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여기가 제일 클까요? 모든 개념을 정확히만 알면 문제가 다 풀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략 자체가 없어. 자, 여기 도달할 수 있는 경우 딱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 그냥 애초에 태어나기를 고지능으로 태어나서 우리 수학이라는 건 방탈출 게임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저기 강호동 씨가 들어와서 문제를 안 풀고 자물쇠를 다 찢어요. 이렇게. 그러고 탈출해. 그러면 우리가 박수 쳐주면서 야 씨발 저게 방탈출의 기본이지 이러면 그게 맞아요?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해내시는 분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어떤 개수 세기 문제가 있어요. 규칙성을 가지고 개수를 세야 되는데 그냥 세도 다 세시는 분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우리는 100일이라는 쌍을 가지고 50개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완성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3초밖에 안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걔들은 못 이겨. 애초에 전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인이기 때문에 걔들은 못 이겨요. 그러면 아까 내가 두 번째 케이스가 있다고 했잖아. 맞아? 그게 매우 소수예요. 실제로. 극소수라고요. 이 현장 안에서도요. 수성을 다 뒤져봐도 수능 수학 만점이 많이 없거든요. 우리 저기 최상위권 학원에 있는 애들 이렇게 막 서울대 의예과 가는 애들이나 만점을 받았지.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를 잠시 이야기하면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그냥 펜을 갖다 꽂으면 안 돼. 일단 펜부터 갖다 꽂거든요. 딱 이렇게 꽂아. 꽂아꽂아 하다가 그럼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지금 문제로 예를 들면 A에 2의 X승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 조건에다가 제곱이 맛있어 보인다. 한번 제곱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로 가고 싶으면 일단 풀이에 이유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왜 그렇게 풀어야만 했는가를. 해설지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IQ가 100 이하인 사람 아무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딱 102거든요. 102. 저보다 낮으신 분 손. 그럼 제가 위로를 해드릴게요. 네. 그게 아니고 해설지를 봤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행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할 건데 쉬운 문제는 특성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근데 고난이도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이유가 없는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30번 문제 풀고 싶은 거 아니야? 맞죠? 우리는? 맞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이 문제 봅시다. 지금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못 푸신 분들도 있고 쉽게 푸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 그러면 우리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풀어봅시다. 얘가 되게 정밀하게 푸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 지금 너무 쉬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고. 자, 말했죠? 여기 격차 제일 크다고요. 맞아요? 아무리 해도 안 깨져.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우리 A에 2의 X승이라는 애가 3이래요. 맞아? 얘가 뭘 의도하고 이런 조건을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갑자기 양변에다가 A, X승을 막 나누고 이질하고 있거든요. 출제자는 이 형태를 그대로 쓰라는 소리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계산하려면 맞아요? 여기 있는 형태를 이 식에서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죠?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되나요? A에 X승을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A에 2X승 마이너스 뭐가 돼요? 1이 되고. 맞아요?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AX 승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 쉬운 문제조차도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여기다 분모 분자에 AX승 왜 곱한 거야? 얘를 만들어 주려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개념만 많이 갖고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의도에 맞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왜 이런 발문을 썼을까? 왜 이런 조건을 썼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실제로 생각하라고 하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코멘트를 다 달아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제 역할이니까. 맞나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0번 문제 한번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10번 문제 지금 배웠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위에 있는 필수 유형이랑 10번에 있는 포인트랑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으나 본질적인 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 지금 10번.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파트가 지금 지수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로그 안 배웠으니까. 자, 여러분들 앞에 봅시다. 어렸을 때 이렇게 생긴 문제를 풀어본 적 있다고요. x 더하기 x분의 1이 4래요.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물어봤던 고일 문제들이 있거든요. 수상의 곱셈 공식 파트에서 나오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게 어떻게 구해? 되면 되죠. 질문.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되죠? 그러면 얘는 몇이고? 얘는 몇이고? 67에? 아 잠깐만. 14의 제곱에 102. 164.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x 4승 더하기 4승분의 1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사실 그러면 이런 조건은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만 맨날 계산에 집중했었단 말이죠. 이 형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설명해주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런 문제의 근간은 이렇게 생긴 형태들이거든요. 그럼 질문, 얘가 몇인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얘 값을 그냥 누구나 세모라고 합시다. 얘를 알고 있어. 그러면 용이는 이렇게 생긴 애들도 구할 수 있나요?
된다 안 된다. 자, OX 우리 봤습니다. 알겠죠? 된다 안 된다. 윤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확신해요? 무조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떻게 해요? 얘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얘를 갖다 줘도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인지해야 되거든요. 얘를 갖다 줘도 얘를 구할 수 있지만 얘를 갖다 줘도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이렇게 생긴 형태들의 근간이 뭐기 때문에? 얘로 출발하기 때문에. 맞아요? 얘가 제곱을 해봤을 때 얘랑 지금 얘를 잘 관찰하시는 거야. 했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A가 X이고 B가 X분의 1인 거예요. 얘네 두 개의 연관성이 있죠. 얘는. 근데 얘는 어때요?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 B 하는 과정에서 상수가 튀어나오고요. 맞아? 얘네들은 계속 미지의 문자로 남아있을 거라고요. 얘네? 그러면 얘만 알더라도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최종 빌런이 얘잖아? 얘는 어떻게 만들어내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풀이 방법들을 하게 되면 안 풀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아. 그래 이거 맞추려고 실승했다고 칩시다. 근데 절대로 계산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요렇게 한번 적어보고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포기하죠. 별표 이렇게 해놓고 한 문당 와가지고 수업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고민의 흔적이 안 묻어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요. 내용들이.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들의 고민이 반드시 동반돼요. 수업할 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진짜 분배법칙하면 이거랑 다른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죠. 불필요한 부분 뭐 하면 되니까? 빼면 되니까. 맞아요? 불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 얘를 알면 얘 아는 건 당연 얘를 알죠? 얘를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알아? 얘를 안다고. 이게 분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풀었더니 동그라미 맞았다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셀을 풀든 마플 시너지를 풀든 블랙라벨 풀든 뭘 풀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문제를 풀고 나서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깊이 못 보면 어차피 최고 난이도 문제로 올라가면 다 틀리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내가 읽는 문제랑 여러분이 읽는 문제의 깊이는 다르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이 주어져 있구나라고 판단한다고. 근데 니네는 그냥 x의 5승 더하기 x 5승분의 1이 몇이라고 주어져 있네고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야. 내가 바라보는 거랑 지금 용이가 바라보는 게 달라. 이해되죠?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x의 2승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이라는 애가 4라고 나와 있죠? 결국에는 이 형태랑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이 원형이라고 따지면 얘네들의 각각의 애들의 4승식을 입힌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아냐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곱셈 공식 파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게 수원표 상관없이 푼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문제 안 풀리는 게 수원 때문이 아니야. 얘들아. 수상이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자꾸 문제점을 찾으면 안 돼요. 이해돼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성적이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냥 얘가 조금 더 더럽게 이렇게 표현된 거일 뿐이죠.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답이 다 나갈 거 아니야. 다른 점도 다 적혀 있어요. 정답은 적혀 있어. 답이 다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답지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용이야. 설명해보자. 계산하지 말고 다시 계산하지 말고 연습해 보시는 거야. 얘가 뭐가 되려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얘 아니야? 얘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얘를 뭐 해야 돼 일단? 제곱해서 빼기 2를 한 다음에 걔를 또 뭐 해서? 제곱해서 빼기 2를 하시면 되구나. 왜? 우리는 얘네들은 얘네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요까지가 공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내신 시험장에서 50분 만에 거의 25개 가까운 문제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 대부분 애들이. 그게 아니야. 애초에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방향이 다 결정돼야 돼. 이렇게 해요. 아, x 더하기 x분의 1만 구하면 되겠다. 끝.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 문제들은 다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모의고사는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 한번 바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11번 풀어보는데 다시 제가 일단 한번 읽고 풀어봅시다. 지금 5의 x승이 8, 40y승이 32라고 나와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가 왜 나올까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심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대부분들의 하위권들이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x 구해서 y 구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가 무슨 의도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풀어봅시다. 알겠죠? 1분 동안 자, 풀어봅시다. 갑자기 x분의 1도 아니고 x분의 3이 어디서 튀어나올까요? 를 관찰해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8이 반드시 2의 3승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변을 조작하는 과정 속에서 지수의 x분의 3이라는 애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40y승이라는 애가 32로 보이면 안 되고 뭘로 보여야 돼? 2의 5승으로 보이셔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y분의 5라는 숫자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알겠죠? 그러면 x분의 3이랑 y분의 5를 빼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봅시다. 오케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냥 쉽죠. 잘했어? x분의 3을 이거 오는 이게 맞아. 잘안 돼. 제가 먼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왜 고민하고 있어요? 뉴턴이야? 이거 왜 고민하고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수도 1, 수 2에 넘어오면 진짜 망가진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1 모의고사 때 1등급인 애들이 고2 가서 3등 나고 이런 애들이 많다고요. 맞아요? 근데 반대 케이스도 있긴 있어. 거의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원 수투는 불편한 게 무조건 맞아요. 그거를 애초에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진행할 건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갑자기 뜬금없이 x분의 3이랑 빼기 y분의 5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는 무언가를 의도시켜 놓고 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x를 구하고 y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식의 형태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5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2에 x분의 뭐예요? 3승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 40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2에 y분의 5승인 거 알고 있죠. 이 정도까지는 전부 다 왔을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근데 아까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빼지는 걸 구하고 싶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얘를 딱 떼가지고 빼고 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나눴을 때 지수끼리는 계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나누면 어떻게 돼? 얘에서 얘를 나누면 어떻게 돼? 왼쪽 뭐가 돼요? 8분의 1이 되고 오른쪽 뭐가 됩니까? 2에 x분의 3승 마이너스 y분의 5로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 문제에서 만약에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를 물어보더라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을 수 있음도 인지하고 있어야 돼. 얘는 지금 간접적으로 얘가 2에 몇 승이기 때문에 2에 몇 승이기 때문에 맞아요? 소리 2에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맞아요? 2에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2에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뭐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를 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야? 결국에는 지수 안에서 간접적으로 계산했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뭐에 포커스를 맞추라고요?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가 도대체 어디서 출몰했는지를 판단해 보시라고. 이거를 의심부터 해야 돼. 진짜 이해돼? 근데 지금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기본기 자체가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들다고. 예를 들면 우리 자전거 타는데 내가 두발 자전거 타는 거 알려줬어? 오케이? 근데 갑자기 준혁이 보고 자전거 타고 저기 한강까지 갔다 오래. 갔다 올 수 있어요? 방금 알려줬는데 못 가요. 왜냐면 자전거 페달을 굴리는데 니네들이 신경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 하나하나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걸으면서 왼발, 오른발 의식하면서 걸으세요? 아니죠. 왜 그런 거야? 너무 많이 해서. 익숙한 것들은 에너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신경을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외발 자전거 타는 거를 배웠다고 칩시다.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빠지기 때문에 페달 하나하나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본기가 부족한 지금 시기라서 그냥 많이 하면 나아지거든요. 그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안 풀린다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보여서 그래요. 아시겠죠? 걱정 안 해도 돼? 오케이,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봅시다. 지금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 제가 한 가지 팁만 알려주면 지금 는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3개가 지금 같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 팁이 있습니다. 문자를 하나 더 설정하면 깔끔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미지에 K를 만들어주는 거야. K를 만들었을 때 얘랑 얘를 갖다 붙였을 때 우리가 X분의 1 있으면 또 만들 수 있죠. 이해돼요? 왜 그래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해보라고. 그러면 x분의 1승
y분의 1승, z분의 1승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번에 다 뭐 하라는 소리야?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지수에서 저런 형태를 만들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연습하시면 돼. 이해돼요? 안 되면 우리 마지막 시간에 물어봅시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깁시다. 필수형 13번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 들어와서 로그 설명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3번 문제 풀 건데 당장 우리가 정답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정답을 뽑아내서 제가 하나하나 판사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조건부터 판단해 보는 거야.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합에 구하시고 이렇게 했다고요.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 내가 질문하는 거야. fx가 왜 하필이면 2차로 줬을까요? 를 여러분들은 의심해야 돼. 왜냐면 fx가 2차가 아니면 절대로 풀리지 않거든요. 문항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버릴 조건이 단 한 개도 없어. 그거를 끼워 맞추면 퍼즐처럼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는데 이 수능 수학이나 입시 수학 문제가 뭐냐면 퍼즐이 대충 완성되지 않더라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태만 비슷하게 맞춰놓고 그냥 제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맞아요? 하지만 집에서 연습할 때는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지금 fx가 2차 함수래요. 자, 가 조건 읽어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승 마이너스 64랑 fx를 곱했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 중요한 단어가 딱 있거든요. 뭘까요? 서로 다른이에요. 그냥 두 실근도 아니고 두 개가 서로 달라야 된다고. 맞아요? 이거 하나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100점이랑 1등 차이가 크게 난다고. 지금 고1이니까 체감이 잘 안 되죠. 고3 가보세요. 영민이 탑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맞죠? 격차 크죠? 진짜 엄청나죠? 많이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각각의 실근이 뭐래요? 중근이래요. 이 말을 해석해 봅시다. 무슨 상황인 거죠? 어차피 이 가 조건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문지로 나 조건을 넘어가봤자 여러분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스탑 시키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가 조건을 해석해 봅시다. 자, 지금 제가 1분 줄게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 조건이랑 결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중근이 뭐예요? 자, gx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x-1에 그 다음에 x-2 이렇게라고 합시다. 3차 안 배웠지만 맞아? 뭐가 중근일까요? 알겠죠? 중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야? 인수를 몇 개나 가져야 돼? 2개나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여기서 인수를 2개나 가지려면 맞아? 근데 서로 다른이라 했잖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의 개수 몇 개? 2개. 맞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의 개수 몇 개? 최대. 이게 문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들이 생기면 첫 번째 의문은 이거여야 돼. 우리가 지금 지수를 배웠잖아. 완전 제곱근도 배웠잖아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면 개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뭉뚱그려서 그냥 x의 n승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야. 당연히 여기서 무언가가 궁금해야 돼.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궁금해야 된다고요. 맞아?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증근을 만들려면 하나가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하나가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두 개가 최대고 여기고 짝수일 때가 두 개가 최대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n이 무조건 뭐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짝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족권만 보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뒤로 넘기면 어떻게 된다고? 어차피 문제가 안 풀린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족권은 이렇게 됩니다. n이 뭐여야 돼? 짝수여야 되는데 근데 중근을 가진다는 말도 해석을 다 해봅시다.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근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요? x의 n승이 짝수라고 하면 맞아요? 그러면 64라네를 끊게 되면 근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죠. 맞아요? 두 개 나오는데 두 근의 특징 좀 이야기해 봅시다. 얘가 만약에 K야. 그럼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K여야 된다. 근데 이걸 인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에서 중근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얘가 근이 하나가 K고 하나가 마이너스 K면 얘도 뭐 해야 돼? K고 마이너스 K여야 된다고 근이. 맞아요? 그것까지 해석을 하면 중근의 의미까지 안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런 거야. 지금 x의 n승이 64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개념에서 배웠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x는 뭐라고 하면 돼요? 0이야. n분의 6승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걸 2의 6승으로 바꿔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뭐여야 된다고요? 2의 n분의 6승이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근데 한 개만 나와요. 풀망했죠. 근데 각각의 애들한테도 뭐였대 근으로 작용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얘 2차 그냥 다항식이라고 해봅시다. F1은 0이에요. 은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F1은 0이야? 아니에요.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말이죠. 맞아? 그렇게 1초 만에 반응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2에 n분의 6승을 넣어도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에 n분의 6승을 넣어도 0이 돼야 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설명하면 지금 f에 2에 n분의 6승을 넣어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맞아요? f에 마이너스 2에 n분의 6승을 넣어도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 무슨 말이냐고 이거. 우리 방금 연습했잖아. x 마이너스 2에 n분의 6승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맞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x에 플러스 2에 n분의 6승을 뭘로 가져야 돼?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근데 얘가 몇 차식이라 했죠? 2차 함수라 했잖아. 그러면 인수가 두 개가 맥시멈 아니야? 식이 끝났다고요. 그러면 fx가 뭘로 결정된 거예요? 이렇게 결정된 거라고요. 맞아요? 얘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맞아? 식 자체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가족권 하나만 보고 fx가 저렇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가속권을 주룩 읽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끊어 읽었을 때 한 개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면 넘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필러 문제가 어렵다고. 단 한 개의 조건이라도 해석을 못하면 퍼즐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필러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야. 해석을 그냥 못하니까 넘어가도 의미가 없다고 나 조건은.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그 마지막 시간에 요거 풀이까지 다 해줄게요. 알겠죠? 우리 테스트 치면서 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 친구들한테 넘겨야 되니까 자신 나갈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여러분들 수원은 당연히 어렵거든요. 수능 직접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근데 얘를 방금 못 푼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킬러 문제였거든요. 근데 막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는 아니고 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적당한 게 얘야. 수능 날에 2, 3등급을 받으려면 얘 정도 풀어줘야 돼. 수능 날 기준이야.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나 1등급인데 생각하면 안 돼요. 수능 날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나갈게요. 수고했습니다. 좀 쉬고 있어. 쉬고 있었어요. 자, 됐나 지은이? 네. 그래. 알아듣고 있어? 응? 자, 방송 껐다가 켜야겠다. 좀 쉬었다가 선생님이 한 10분 좀 쉬어야 할게요. 10분.